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8월을 마무리했던 시작입니다.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째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파란불을 좀 켜긴 했지만요. 전약 후 강의 흐름 보이면서 장 막판에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짱짱하게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인 점 반가웠습니다. 자, 한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월간 지수로도 좀 챙겨보면요.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0.8%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4%가량 올랐습니다. 이 월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8월 시장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7월부터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9월 시장도 빨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시장 전략들, 9월의 시장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할까 하락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까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 뵈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 생방송에 여러분들께 열어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의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매번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온라인 특강을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편안하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러한 비법들 챙겨가실 수 있게 내일 저녁 7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특강 링크는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현물 시장, 즉 주식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의 현 상황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9월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뭐 벌써 8월이 끝났어요. 이제 선선하니 가을도 시작된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급락과 되반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괴롭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전에 현재 파동에 관한 이해를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23일 날 방송 때 여러분들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우리가 8월 달까지 이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드렸던 종목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섹터가 결국 한 달 정도에서 한 달 반 정도 끌고 오면서 적은 것은 한 15%, 20% 정도에서 많은 거는 40%, 50%까지의 수익들을 전부 내고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팔고 나서 한 일주일 안쪽에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인버스 베팅을 한 상태에서 인버스 수익률도 또다시 한 10%에서 15% 정도 차익을 냈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난 6월 말에서 7월이랑 같은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지금 얘는 주봉이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보시면 지켰던 저점들이 이탈하면서부터 장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락의 바닥이 어디쯤일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2020년도의 저점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자, 2020년도에 저점은 얼마였냐면 6,000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보이실까요? 예, 보시면 예, 6,165원이네요. 6,165원. 굉장히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저는 시장의 바닥이 나오는 시점이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안쪽에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게 될 때에 한 8,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저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주식을 고를 줄 없는 분이라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11,000원이 깨지면서부터는 분할로 매수하시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들어간 단가의 2배 정도 될 때까지 소요 시간은 길어도 2,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고 빠르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는 생각이고 현재는 올랐다 빠졌다 하지만 ETF 기준으로 한 10에서 25% 사이에 수익 나면 팔고 10에서 25% 사이에 수익 나면 팔고 이런 단타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에 대한 이해를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네. 지수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지면 손해가 나는데 여기에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고 코덱스 200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코덱스 200은 종합주가 지수가 1% 오를 때 얘도 똑같이 1% 올라요. 동일하게 올라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는 코스피 지수 200이 오르는 폭의 2배가 오르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도 2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로 얘를 언제 거래하는 거냐면 시장이 상승을 할 건데 좀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속도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때 레버리지 상품들을 보통은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셨다잖아요. 본인이 이제 연세가 좀 높으시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니네들이 그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안 되니 인덱스 펀드만 투자해라. 사실 그 인덱스 펀드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하실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서 여러분들께 어저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종목을 몇 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이것저것을 여러분이 하시기 어렵다면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 얘랑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두 개의 상품을 거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목 코드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122630이고요. 122630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종목 코드가 233740입니다. 233740.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품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가 지수가 떨어질 때 제가 이제 지금은 저는 단타 개념으로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얘가 이제 바닥입니다라는 사인을 제가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그때는 매집하셔가지고 짧게는 몇 달 정도 길면은 1년, 2년을 가져가는 흐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바닥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어떤 파동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보면 코스닥 150 기준으로 얘가 올랐다가 한번 빠지고 반등했다가 빠지죠. 그럼 지금 반등했다가 빠지는 과정 안에서의 반등이에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빠지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지금 얘는 단타해봐야 며칠 올라갔다가 팔고 나오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근데 이 떨어지는 저점이 앞전 저점보다는 더 내려가는 거죠. 이해되셔요? 다시 말해 얘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 시세 한번 주고 떨어질 때 얘보다 저점이 더 낮아지죠. 그리고 반등 한번 주고 떨어졌다가 반등 주는데 다시 떨어질 때는 이 저점을 깹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반등 주고 무슨 파동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파동은 초보자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난이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9월에 한 2, 3주 정도, 그래서 9월 15일에서 9월 한 20일경 정도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저점을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떨어질 때마다 좀 샀다가 분할로 샀다가 올라오면 분할 청산하기를 반복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9월 달은 그래서 9월 한 중순 9월 말부터 시세가 오르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올라가면 운이 좋으면 한 11월 초반 정도고 그렇지 않다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는 정리 끝내고
연말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 생각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장이 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내년 3월에서 5월, 3월에서 6월 사이가 시장의 저점일 것 같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주식이나 ETF 거래하실 때 본인 운영자금에서 50% 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죠? 어떤 경우에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어느 종목에 이거 비중 50%입니다라고 만약에 단톡방에 얘기하거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방송에서는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다 모든 걸 올인 풀베팅이라고 얘기해도 그런 말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잡혀가요. 그래서 제가 비중을 높게 얘기할 때는 아 이건 거의 풀로 승부 거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지수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달러 선물하고 달러 레버리지를 보실 텐데 달러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그죠? 많이 올랐는데 이 달러의 인버스 부분을 저는 슬슬 누려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7,000원이 깨지면 이때부터 레버리지 달러가 올라가는 것에 배팅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라서 좀 길게 보시고 여러분이 6개월 보고 1년 본다면 사실은 이 인버스 상품들을 조금 눈여겨서 조금 담아놓는 것도 꽤 안전한 전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 1,400원, 1,500원을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걔는 1,200원대 초반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저점 찍을 때가 달러가 1,400원, 1,500원을 찍는다면 그 이후에 달러는 다시 1,200원대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바라보시고는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는 왜냐하면 예전 같았으면 달러를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ETF, 지수 관련 ETF는 미국 팡이나 그 다음에 미국 와이드먼트 가치주나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지 말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국 팡도 지난번에 제가 청산을 얘기할 때 22,000원 이상에서 팔아먹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우리 19,000원대에 샀으니까 10%에서 15% 수익 났거든요. 팔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디까지? 다시 19,000원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매수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다림을 얘기할 때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있는 강아지는 어땠냐면 먹다 남은 밥을 줬습니다. 잔반을 짬밥을 주는 게 강아지였고 그게 개밥이었거든요. 예, 그게 개밥이었는데 요즘에는 개팔자가 상팔자가 돼가지고 사료도 주고 간식도 주고 사람도 못 먹는 소고기도 주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저도 소고기 매일 못 먹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강아지한테 밥을 주면서 요즘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 이제 저희 큰 집에 가면은 개를 이렇게 먹였었는데 마당에 그러면서 저희 그 할머니랑 뭐 큰어머니가 걔한테 밥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 이따 먹어라고 소리를 지르셔요. 왜냐면은 개가 멀뚱멀뚱 기다려가 뭐야 이러면서 멀뚱멀뚱해요. 그리고 시골 개들이 원래 좀 멀뚱멀뚱하지 않습니까? 순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마음은 급하고 먹고는 싶으니까 침 질질 흘리고 있는데 자꾸 빗자루로 때리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다 잠깐 큰엄마가 이렇게 등 돌아가는 사이에 얘가 뭐예요? 주댕이를 돌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그 펄펄 끓는 거 이것저것 해서 잠깐 끓인 거에다가 입을 대는 순간 뜨겁죠. 그러니까 킁킁거리면서 뜨거워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주댕이 딘다니까 기다리라니까 왜 말을 안 듣냐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말을 알아들으면 개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매매하면서 여러분 좀 기다리세요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생각에는 아마 앞에 먹을 게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침이 막 나도 모르게 침샘이 흐르고 있는 멍멍이들하고 다를까? 저게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니까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기다림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들어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입 다 딥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잡종 멍멍이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9월 한 2, 3주 정도의 시간,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까지 이 시간에 이 출렁임들은 시장이 망가지기 위한 당장 망가져서 완전히 깨지기 위한 하락이 아니라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들이에요. 개인들이 겁먹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2, 3주간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9월 말경부터 10월 초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뭐 운이 좋으면 10월 말이나 11월까지 가겠습니다만
짧게는 한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내외 정도의 상승을 볼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찬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10월이나 11월에 주식을 팔게 되면 한동안 주식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종목 얘기 하지 마시고 인버스나 잡고 계세요. 하지 마시고 인버스나 잡고 계세요. 그러다가 한 5%짜리 10%짜리 단타나 몇 개 가끔 할 정도. 그러면서 아마 올해를 저는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는 내년 봄에 가서 할 생각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섹터들은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몬트나 S&P 마찬가지로 우리 안 한다는 얘기고요. 그 와중에 제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204450입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보세요. 얘가 월봉을 좀 살피시게 되면, 자, 월봉을 살피시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얘가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단기가 아니라서. 얘가 여기 처음에 상장된 2014년도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2배 정도 시세가 났습니다. 약 2배가량의 시세가 났고요. 그리고 얘가 17,000원대에서부터 어디까지 빠지냐면은 요 밑에까지. 그러면 얘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얘가 4,000원 정도가 저점인데, 4,000원 정도가 저점입니다. 근데 얘가 다시 올라올 때 13,700원대까지 올라와요. 그럼 432 하면 대략 3배 정도가 좀 넘어가거든요. 3배 조금 넘게 가고요. 그리고 주저앉는데 추세를 형성하려면 이 4,000원대가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예, 코로나 때 우리 4,000원대를 지켰죠. 앞에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갔는데 얘는 9,000원에서 고점이에요. 바닥에서 2배가 전부. 그렇다면 이 바닥의 고점, 이 9,000원은 앞전 고점이 9,300원인데 넘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상승하는 추세는 뭐 하는 거다?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는 9,300원인데 여기는 9,000원이라고. 그러면 얘가 아까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자, 이게 1번 고점이라고 한다면 이 2번 고점은 얘보다는 높지가 못하네요. 지금 마우스가 잘 안 써지네요. 예, 숫자가 좀 죄송합니다. 뒤죽박죽 써져서. 예, 그래서 9,300원짜리와 9,000원짜리의 차이를 바라보시면 올라올 때 얘는 분명히 저점이 더 이탈했었죠. 2020년 코로나 때. 근데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다시 떨어질 때 4,000원을 지킬 가능성이 높을까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고점 9,300원, 여기 고점 9,000원. 근데 얘는 바닥을 찍고 지키고 올라온 상승이었고 얘는 바닥이 이탈했던 놈이에요. 이탈했던 놈이 올라오면서 고점 돌파 못하면 주저앉게 되면 무조건 무너져요. 그러면 이 추세가 이탈됐을 때 통상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냐면 이 종목의 섹터는 대략 1년 반 사이클에서 2년 사이클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고점 9,000원에서부터 지금 소요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1년 경과했거든요.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올 여름, 지금 8월 여기서부터 올 하반기까지가 중국장이 빠지면 그게 역사상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가 17,000원대가 최고점이에요. 보통 종목들을 여러분이 쳐다보셔도 고점에서부터 10토막 정도, 10분의 1 토막 정도 나면은 대부분 시세를 형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고요. 무역 제재를 하고요.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또 하나 사회주의라서 규제한다기보다는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달러 패권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국가가 현재는 중국이에요. 그리고 잠재적인 국가가 지금은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방송에 이런 얘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의 푸들, 예, 그게 지금 일본이라고 보통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푸들이 왜 왈왈거리면서 나는 애완견이야, 형아 나랑 친하게 지내라고 왜 하냐면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밥을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패권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 패권의 대항마로 움직이는 게 현재 부상한 거는 누구냐면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모난돌이 정 맞는 거죠. 두들겨 맞는 건데 지금 일본은 옆에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자기 힘을 기르고 있는데 세계 2위, 3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규모도 상당하고 기술력도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중국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쪽수가 절대로
견줄 만한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향후에 우리가 10년을 보고 20년을 볼 때는 사실은 일본과 중국과 인도와 베트남 이 네 개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장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길게 여러분이 짧게 보시고 뭐 5, 6개월 생각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보통 시세가 한번 형성될 때 이렇게 바닥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2016년부터 올라가는데 18년, 2년 정도 걸려요. 떨어지고 2020년이죠.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바라보면 향후에 한 6, 7개월 이내에 얘는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제 교육생분들께는 여러분이 마땅히 투자할 게 없다면 내 자금의 20, 30% 정도는 중국 시장에다가 조금 매집을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팍스TV에 언제까지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안 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만약에 떠나가는 것에 대한 마지막 제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저 사람이 말했던 저게 진짜였다. 저 사람이 트레이더가 아니라 진짜 투자자구나라고 아마 고맙다는 말씀을 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뭐 강의 이렇게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방송 출연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얘는 2,500원대 밑에 내려올 때는 그냥 사놨다가 시세 좀 주면 한 1, 20% 수익 나면 팔았다. 이 과정을 올 하반기까지는 반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말 의미가 있는 저점이 되면 저는 여기 비중 50%라고 제 단톡방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저는 비중을 풀로 들어가겠다. 가용현금 안에서 모조리 다 박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의 사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20개월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종의 미는 거둬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장에 이쪽이 피난처입니다는 알려드리고 가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 섹터별 이야기를 좀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세 개가 있다면 2차 전지하고 자동차하고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이 세 개 섹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가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단타 관점이지 배팅을 할 수 없고요. 자동차도 보시면 꽤 많이 올라왔죠. 그죠? 꽤 많이 올라와서 좋은 자리에서의 진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우리가 분할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27,000원대부터는 내려올 때마다 그냥 꾸준히 사셔도 가을 안에 올라올 때 수익을 그래도 ETF니까 못해도 10%는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로 좀 사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얘도 7,000원 밑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놓으시면 되고 제가 사고 싶은 건 사실 6,000원대 초반입니다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2, 3주간 그냥 사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게임 산업 분야는 사실은 얘는 약간 동키호테 같은 종목이라서 9,000원 밑에 내려올 때 8,000원 초반까지를 염두에 두고 꾸준히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보험이죠. 근데 보험 쪽은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6,000원, 6,500원 깨지면서부터 슬슬 매수 사인을 드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지난번에 보험 사가지고 10%, 15%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입니다. 가을이 갈수록 건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철강이었죠. 예, 얘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정 나올 때마다 샀다가 올라갈 때 팔았다가를 반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 다음에 LG 화학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욕심 내시는 분들은 삼성 전기랑 삼화 콘덴서가 위치가 좋아요. 바닥권입니다. 이런 것들 좀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빅테크 쪽에서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도 지금은 건들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마 내년까지 기다리시면은 5만 원을 깨는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내년 초에.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사시면 되고 지금 단타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만 원 초반부터 8만 원 중반까지가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사시는 가격.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0원대부터는 내려올 때 열심히 구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물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차트 중에 좀 빨리 가는 게 네페스죠. 차트 보이세요? 위치 파악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이렇게 매집을 사인을 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얘들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못 잡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현대차, 완성차고요. 그 다음에 위아. 저는 사실 위아하고 만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또 하나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타이어 관련인데 얘는 지금 사는 자리는 아니고 떨어질 때입니다. 2, 3주 시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도, 위아 정도고요. 모비스도 괜찮긴 하지만 분사하는 게 영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그냥 현대차나 만도나 위아가 낫지 않을까라고 종목을 찍어드렸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행 레저 쪽에서는 저는 참 좋은 여행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00원대부터는 슬슬 좀 매집을 들어가겠다.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상당히 좋아합니다. 얘는 12,000원 밑에서 11,000원대까지 분할로 사시면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 관련해서는 호텔신라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72,000원에서 68,000원 사이 여러분이 꾸준하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매수 기간은 2, 3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건설주인데요. 건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GS건설 이제 3만 원대 정도 내려왔죠. 이제부터 슬슬 매집해 주시면 어떨까. 현대건설은 계속 안 내려와요. 제일 센 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43,000원 깨지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성신양해도 마찬가지 이제 10,000원 초반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맥스 9,500원, 9,300원까지를 사시면 되겠고, 아세시멘트 마찬가지입니다. 12,000원 밑에 내려올 때 사서 10,000원대까지. 그래서 500원씩 500원씩 벌리면 되겠죠. 12,000원, 11,500원, 11,000원, 1,5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툭툭툭 사주시면 별로 신경 쓸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철강인데요. 자,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고려 아연입니다. 그렇게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죠? 우리 이거 얼마에 샀습니까? 45만 원, 46만 원. 자, 여기 사가지고 저 여기 찍을 때 61만 원에 저는 70% 팔았다라고 말씀드렸고, 남은 물량 가지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30% 정도 갖고 있을 분 가지고 계셔보세요 했는데 그 30% 물량이 여기 70% 수익 난 것만큼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좋은 종목을, 단단한 종목을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KT입니다. 자, KT는요. 제가 여러분 여기 주봉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올해 초에 1월 달에 이렇게 가서 쭉 떨어져서 35,000원, 33,300원을 찍었어요. 이 자리, 이 봉.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올 초입니다. 1월 달에. 이때 3만 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사십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닥을 확인한 방법은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가 눌리면서 앞전 저점을 지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청산하지 않겠다라고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8월 말이죠. 딱 8개월 됐네요. 만으로 8개월 동안 버티면서 39,000원대 여기서 30%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내려와라라고 아주 그냥 고사를 지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얘는 3만 원 초중반 정도 오게 되면 다시 매수 기회를 드릴 거예요. 자, KT같이 여러분 이렇게 중장기 가치주, 아까 제가 중국장이나 아니면 고려아연 지금 이런 것들 KT 이렇게 몇몇 개, 지난번에 우리 현대 미포조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 어려운 장에서는 매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보통 주식을 사는 방법은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식은 이렇게 눌림목을 이용해서 보세요. 이렇게 눌리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눌림 시에 나는 싸게 살래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저항을 돌파할 때 이 저항을 나는 돌파하니까 야 이거 되게 세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더 가겠네 해서 나는 돌파 매수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선물 옵션을 운영할 때 선물 옵션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주식에다 저는 그대로 접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디서 사야 될까요? 우리 효미 아나운서 어디서 사야 될까? 하락장일 때는 바닥에서 사야 되지 그렇죠. 않나요? 왜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네. 싸게 사야죠. 그게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하락장일 때는 이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 상승장이면 반대로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상승장일 때는 전고점을 넘어설 때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답이 아닐까요? 자, 이거는 반은 틀렸어요. 아, 반은 자, 틀렸어요. 왜냐하면 네. 반은 맞은 게 상승장일 때는 상승 탄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전 고점을 넘기면서 와 이제 좀 가는구나에 따라가는 게 맞는데 보통 이 기법은 단타에서 쓰는 기법이지 추세의 기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장이어도 순환매 사이클하고 내려올 때 눌림목에 사는 게 이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고 만약에 내가 눌림에 살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눌림목까지 오지 않고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네, 나 많죠. 10,000원에 살랬더니 11,000원까지밖에 안 오고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12,000원이 고점이니까 이거 돌파에 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예외적으로 돌파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 돌파 매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주로 단타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실제 추세라고 하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 눌림 매수를 해요. 그러면 자 손절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눌리면 나는 매수하는데 의미를 갖는 자리에서 눌림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 자, 야 1차 눌림 오케이 장난으로 무너졌어. 자 다음 단계에 가서 2차에서 물 한번 타고 자 2차 무너졌어. 그 밑에 또 내려가서 또 한번 물 한번 타고. 제 얘기하시는 예. 거 아니죠? 뭐 찔리셨나 봐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런 거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그러면서 했던 노래가 있는데 여기가 지하실인갑다 했더니 지하 100층까지 내려간다고 주식에서 그런 농담이 있는데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림목에 매수를 했다면 내가 손절하는 기준은 사실 이 눌림목이 무너졌을 때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돌파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돌파에 따라가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누가 뭐 종목을 추천한다더라, 누군가 좋다고 한다더라, 남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따라가요. 근데 왜냐하면 참 신기한 것도 세상 최꼭지에 다들 물려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 5년 10년 기다리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차트 보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때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경험이 좀 있는 분이고 공감을 못하는 분들은 차트 패턴에 관해서 그런 게 뭐 어딨어. 지난 뒤에 얘기 아니야? 차트는 지난 거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 패턴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패턴에 관해서 우리는 함께 뭐 할 수 있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고 되게 정형화된 패턴대로 움직이는 차트가 있고 비정형 패턴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정형화된 패턴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고 변형 패턴은 그냥 패스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차트가 과거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차트를 통해서 미래를 과거 차트를 통해 미래 시세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어요. 대부분 전체 파동 안에 한 7, 80%는 정형화돼 있어요. 20, 30%만 얘는 변형 패턴이거든요. 왜 사람들도 변칙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좀 다른 사람들. 사고가 상식이 다른 사람은 있어요. 어떡할 거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안 통한다니까요. 그죠? 상식 안 통해요. 그러면 이 20, 30%의 상식이 안 통하면 네, 그래 네가 다 맞습니다. 패스. 이게 맞아요 사실은. 여기 설득하려고 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매매 어떻게 한다고요? 잘 맞는 7, 80% 이걸 찾아서 우리는 매매하는 거고 20, 30% 특이한 거 보면 네가 맞아. 나 너랑 안 놀 거야. 가 집에 가. 이거 하는 게 좋은 매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온라인 강의 제가 내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제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거에 대충 뉘앙스는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저랑 여러분 온라인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온라인 강의하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방송 1시간도 너무 아쉬운데 또 마지막 온라인 특강이라고 하니까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아직 시장 바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지만 9월 중순부터
중순에서 말부터는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 온 섹터 종목들 조금 매집해 가자라고 또 챙겨주셨습니다. 특히나 연말 시장에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금은 50% 정도는 확보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전략 세워가실 때 좀 장기간으로 보시고 이렇게 좀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말씀 주셨듯이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인데요. 내일 저녁 7시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조금 더 현물 시장의 디테일한 내용들, 더욱더 깊은 내용들까지 장자방 전문가님이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요. 더욱 정확하게 조금 나는 종목과 이러한 시장 흐름들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만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노란톡을 통해서 또 매수 타이밍 온 좋은 종목들까지 타점과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고 안전한 시세 가져가실 수 있는 비법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자, 특히나 더블 시세 제가 가져간다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무려 700%의 시세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자, 바로 그 비법인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단타로 현물 시장에서는 단타로 가져가자라고 단기간으로 좀 우리가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모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인데요. 자,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700%의 시세를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장자방 전문가님과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물 옵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팍스비에 출연한 지가 이제 만으로 20개월, 내일이면 21개월이 되겠네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누누이 드렸던 말씀은 주식을 제가 종목을 다 드리고 ETF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공짜로 제가 사고 파는 타이밍들을 제공을 드렸어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교육비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 1월 달에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계속 조정장이에요. 20개월째 조정장인데 재미있는 건 제가 들었던 종목들은 손해를 끼쳤거나 손해를 본 종목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하락장에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톡방 안에 인원만 2,300여 명이에요.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안 나가세요. 가끔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잘 안 나가세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하면서 아침마다 시황을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선물 시황을 드려요. 선물의 기준점을 드리고 오늘 장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리고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20, 30분 내에 오늘 방향을 상방으로 보느냐 하방으로 보느냐의 방향성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시황대로 매매를 하셔서 선물 옵션에 돈을 벌 수 있고요. 선물 옵션을 하지 않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할 때 주식을 마음 놓고 만약에 못 사면 코텍스 레버리지만 사면 돼요. 그냥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고 상승장 그러면 레버리지 그냥 사면 그냥 수익 낼 수 있는 거고요. 하락장 그러면 인버스 사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방향이 아침에 상방이야 하방이야 그 말 멘트 하나만 가지고 나는 뭐 할 수 있어? 레버리지 사서 수익을 올라가는 방향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하락이면 인버스 사서 내려가는 방향의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좀 소극적인 매매예요. 근데 좀 적극적으로 가면 선물 옵션이라는 상품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료방에다가 최근에 종목을 굉장히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 2달 정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면 6월 23일에서 7월 3일, 7월 5일 사이에 종목을 드리고 나서 아직 하나도 안 드리다가 어저께 제가 이런 종목들 내려올 때 이제부터 2, 3주 사도 좋아요라고 아까 제가 읊어드린 종목들, 여러분께 브리핑해드린 종목들이에요. 단톡방에다 어저께 다 뿌려놨거든요. 종목 코드까지 싹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지 말고 조정이 계속 나올 테니까 조정시마다 2, 3주 동안 천천히 분할로 저점 떨어질 때마다 팍스비 출연했어요. 가격대 얼마에 산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고가격대 오는 종목들을 먼저 하나씩 이렇게 잡아가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은 수익 날 테니 그 정도 팔아먹고 나면 올해 주식 농사 끝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오르고 내리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선물 옵션이라서 저는 지금 단톡방에들 들어오시면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해요. 근데 그 강의에 들어오셔서 선물 옵션이 도대체 뭐 하는 거고 무엇이기 때문에 수익을 이만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게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남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뵐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온라인 강의가 뭐 나중에 또 하겠지, 아마 나중에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이고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 아마 제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그 시간 안에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것도 공짜로는 없잖아요. 그죠? 예, 공짜로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옵션 개념부터 좀 정리를 드릴게요. 선물 옵션은 이 기준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기준가에서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상승을 이야기하고 이걸 주식 용어로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사는 걸 매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매수한 것이 이만큼 올라오는 만큼의 수익이 나게 되면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매수분을 청산해서 이익을 냅니다. 이것은 주식하고 개념이 동일합니다. 선물과 옵션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얘는 선물의 경우이고요. 두 번째, 이 옵션이라는 상품은 어떻게 하냐면 매수 올라가는 방향, 상승이죠. 이 상승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사면 돼요.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은 올라갈 때 주식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고 그 다음에 나는 옵션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콜 옵션이라는 걸 사면 되는 거죠. 반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선물은 매도 진입을 해서 떨어지는 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그런데 옵션을 하는 사람은 풋 옵션이라는 것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 그러면 저는 보통 우리가 왜 롱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에서 뭐 상승장 그러면 롱 포지션, 롱이라는 건 길고 오래오래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물 옵션에서는 선물의 매수라는 개념이고 콜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락을 우리 영어로 숏이라고 해요. 숏장이라고 해요. 숏이라고 얘기하는 숏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숏 포지션. 숏이라는 건 왜 숏이냐면 얘는 짧고 굵게 빠르게 떨어져요. 이해하셨죠? 파동의 특징이. 그래서 우리가 풋 옵션이라는 건 숏을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용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은 매도를 하고 옵션은 풋을 산다. 이렇게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개념 잡았으니까 이제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장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미국장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왕창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왕창 빠지면서 야 이거 시장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전에 한 1, 20분 막 흔들면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방향을 잡다가 상방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했는데 저희 보면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얼마냐면은 290만 원. 이분은 오전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10시 반에 수익률 29%. 여러분 주식으로 상한가가 몇 프로죠? 30%죠. 1시간 반 만에 상한가 수익을 내고 나가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이 돈을 버신 분보다 적게 버신 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서 5개월 차 되셨어요. 4개월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선물옵션의 개념을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아예 팍12 모시고 나서 이때 처음 저한테 배우시기 시작하신 분인데 처음에 잘 모르다가 이제 2개, 3개, 2개, 3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했어요. 이제 연습 매매하는데 2달 넘어가니까 손해 안 보고 내가 따라하면서 수익을 냅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의 누적 수익 금액이 여기 보시면 539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거 1,000만 원짜리 계좌예요. 이해하실까요? 1,000만 원인데 배우셔서 이제 4개월 지나고 5개월 차 되신 분이 1,000만 원 가지고 539만 원이면 내 원금의 53.9% 수익이에요. 대단하죠. 우리가 하루에 100% 나고 200% 나는 거는 선수들이에요. 초보자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초보자는 그렇게 못해요. 한 6개월, 1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낸단 말이죠. 자,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8개월, 9개월 차이신데요. 아침에 오전에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계좌를 아예 캡처를 해주셨어요. 보면은 지금 선물 5계약인데 16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풋 옵션은 10계약인데 130만 원이에요. 잠깐 사이 오전에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수익이 얼마냐면 300만 원을 넘기셨어요. 굉장하죠. 그죠? 수익률 보시면 지금 여기 59% 수익 나고 있는 상태인 거 보이실까요? 근데 오늘 얘가 수익이 더 많이 났죠. 그러니까 오전장이었기 때문에 짧았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시세가 굉장히 짧고 굵게 간다. 이분도 보시면 오전에 10시 40분인데 수익률이 58%예요. 보이실까요? 수익률을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 장이 어떤 장이었냐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좀 흔들어요. 한 오전 한 30분 가량 흔들다가 방향이 상방으로 틀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드렸냐면 1차 청산 이만큼 시세 나서 일부 차익 실현했으면 절반 정도 팔았으면 나머지 물량은 전량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시 넘어서 아마 차익 실현 끝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323짜리 청산했는데 하루 진폭이 7포인트가 넘었어요. 그러면 1포인트가 한 계약에 25만 원인데 우리가 4포인트만 하면 150만 원이고 6포인트면 그러면 한 175만 원 가량의 이익을 낸 거예요. 그럼 10개면은 1,750만 원 가량을 버는 거죠. 엄청난 수익인데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옵션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옵션이라는 건 아까 선물은 올라갈 때 매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옵션은 뭐 산다 그랬죠? 콜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지금 317콜 옵션인데요. 오늘 아침에 최저가가 0.81예요. 0.81는 8만 1,00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진입 단가가 0.90, 9만 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를 찍었냐면은 5.82를 찍었어요. 물론 여기 잡아서 여기까지 하나도 안 팔진 못하죠. 사고 팔고 해요.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7배, 700%가 넘어가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주식이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하루 30%고요. 주식 100% 수익 내기 되게 힘들어요. 저 올해 들어서 100%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작년에 한 번 해봤거든요.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100%, 110% 수익 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차이나 전기차 가지고 제가 75%인가 76% 수익 내기 최대 수익률이었는데, 그러면 올해 100% 못 먹었잖아요. 근데 얘는 하루에 시세 터질 때 7배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선물 옵션 어렵대, 위험하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선물 옵션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방향을 못 잡고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패턴에 대해서 정말 토 나올 때까지 공부해 보신 분들은 패턴이 재밌고 쉽다는 걸 아세요. 근데 그 토 나오는 공부를 안 하세요. 그냥 설렁설렁 그래요. 그래 이거 뭐 헤드앤숄더야, 쌍바닥이야, 역회전이야, 뭐 적산벽이야, 흑산벽이야, 끝. 패턴 공부 끝. 집에 가자, 놀아야지, 한잔 해야지. 이러는 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패턴은 다 해봐야 20여 개밖에 안 돼요. 그 패턴을 반복해서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제가 안내와 설명을 내일 저녁 7시에 할 건데 여러분이 아마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방송 끝나기 전에 얼른 들어오시고 내일 저녁 7시부터 제가 2시간 동안 강의할 거니까요. 아마 유익한 시간 되실 것 같아요. 종목을 보는 눈도 차트를 보는 눈도 함께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녁 7시 온라인 특강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개념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에서는 매수를 하고요. 옵션에서는 콜옵션을 가져가면 되고요. 시장이 반대로 하락할 때는 선물은 매도에 진입하고 옵션에서는 풋옵션에 진입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내일 저녁 7시 장대방 전문가님이 현물시장과 함께 선물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들 그러한 비법들 챙겨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선물 옵션으로 오전에 단 몇 분만 해도 매매하셔도 50% 이상을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만 700%의 시세를 즐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비법 내일 저녁 7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면서 온라인 특강 링크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장대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밤 9시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